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간 쌍둥이들 엄마입니다. 아이들 갓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제가 벌써 학부모라니 믿겨지지가 않네요. 추억을 회상하다 보니 별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 참 잊기 힘든 사건은 단연코 저희 시어머니와의 일이네요.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다들 경악하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시어머니와 다시 잘 지내냐고 저더러 부처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네요. 시댁이 아무리 미워도 어쩔 수 없는 가족은 맞나 봐요. 예전 일만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도 같이 노력을 하셨고 많이 바뀌셨으니 지금 왕래하며 사는 거죠. 시댁은 저희 친정보다 훨씬 잘 삽니다. 가지신 재산이 제가 알기로는 현금으로도 20억 정도 있으시고 집도 3채나 있으십니다. 아버님이 IMF 때 위기를 기회 삼아 업종을 바꾸셨고 그게 신의 한 수였는지 떼돈을 버셨거든요. 남편도 그때 학업 쪽으로 서포트 빵빵하게 받아서 명문대 들어갔고 거기서 만난 게 저입니다.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대신 저는 집이 평범해요.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명퇴하셨고 친정엄마는 평생 전업주부셨습니다. 딱 집 하나 있고 공무원 연금 200 남짓으로 생활하시는 저희 친정도 노후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시댁에 비하면 평범하기 그지없죠. 그래도 시댁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저희 친정이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사신 분들이라 저는 자랑스럽거든요. 저도 성실하게 공부해서 혼자 힘으로 명문대 들어갔고 누구 도움 없이 대기업 들어간 사람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예의 없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먼저 저 자세로 나가진 않았죠. 상견례 당시 시댁에서 저희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때 해주신 집값이 당시 4억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어머님 이름으로 매매되었습니다. 저희 잘 사는 거 보면 그때 명의를 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건부였습니다. 그리고 첫 상견례 때부터 어머님은 아들 손자 타령을 하셨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심이시더라고요. 사부인, 촌스럽다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저는 고추 달린 손자가 있었으면 하네요. 우리 며느리가 아들만 낳아준다면 내가 1억까지도 줄 생각도 있어요. 1억 벌기 얼마나 쉬워요? 아들만 낳으면 통장으로 내가 1억을 싸준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은 참 조건 달기 좋아하는 분이셨네요. 어머님이 상견례에서 한 망원 때문에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심기가 여간 불편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파혼 얘기도 살짝 오가긴 했지만 남편이 나서서 본인 어머니가 원래 좀 그런 농담을 잘한다 어쩐다 제 친정까지 찾아와 해명하고 빌고 그랬던 일이 있네요. 솔직히 집 명의야 돌려주실지 안 돌려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냥 시어머니께 집 안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희끼리 사는 집이니까 예물 예단, 가전 가구는 남부럽지 않은 수준으로 잘 해갔습니다. 시어머니께 감사 인사는 드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절 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예, 남들은 시댁에서 집 해줬다고 하면 시어머니한테 밍크코트도 해다주고 명품 시계도 사다주고 그런다는데 너는 참 쿨하다 얘. 이런 대접 받을 거면 뭐하러 집 해줬나 싶다. 라고 농담처럼 자주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사는 내내 솔직히 마음이 편치도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틈만 나면 이사 가자고 했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어머님 신세를 져야 해? 그냥 우리 모은 돈이랑 대출 좀 받아서 이사 가자. 그래서 우리 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싶어. 나도 그러고 싶긴 한데 대출 받으면 이자값도 다달이 장난 아니잖아. 그냥 엄마가 하는 말 무시해. 우리 엄마 원래 마음에 없는 말 잘하고 그래. 당신이 며느리라서 괜히 더 고깝게 들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남편은 은근히 제가 어머님께 맞춰드리길 바라는 철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남편이랑 참 많이도 투닥거렸네요. 어머님은 저희에게 집을 해주셨다는 이유로
되도 않는 갑질을 하셨어요. 물론 소중한 아들에게는 전혀 그러지 않으셨고요. 만만한 며느리인 저만 그렇게 잡으셨어요. 처음부터 당연하게 아파트 비번을 요구하셨고요. 그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선 초인종도 안 누르고 비번을 쳐서 들어오시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이랑 모처럼 연차를 같이 내요. 집에서 분위기 좀 잡고 있는데 삐비빅 하고 도어락이 열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들어오셔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속옷 차림이었고 남편은 아예 전라 상태였거든요. 그때 남편이 어머님께 불같이 화를 내며 왜 연락도 없이 막 오시냐 따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부모님한테 비번 좀 알려드릴 수 있지 않느냐 하며 어머님 편을 들던 사람이 본인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니 그제야 본인도 부당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듯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막 화를 내면서 비번 바꾸고 절대로 어머님께 알려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것 때문에 엄청 화가 나셨는지 시댁 친지분들 다 붙잡고 저희 욕을 엄청 하셨다네요. 너무 서운하다고 울기까지 하셨고 급기야 아들이 변했다면서 그 이유가 여우 같은 저 때문이라고 제 험담을 하셨댔어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아예 어머님한테 찍힌 며느리나 다름이 없었어요. 시댁 찾아가면 저한테 눈길도 안 주시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시더라고요.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도 일부러 저한테만 국을 안 주시는가 하면 제 앞에는 늘 오래된 나물, 쉬어 빠진 김치 같은 것만 놔주시더라고요. 그 꼴 여러 번 보니 저도 기가 막히고 밥맛도 떨어져서 그냥 입맛 없다고 하고 안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왜 아직도 아이를 안 갖느냐며 저더러 몸에 하자라도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하자라니 물어도 어쩜 그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으신지. 그래서 제가 말했죠. 어머님, 저 1년에 2번씩 산부인과 검진 꼬박꼬박 받고 있고 자궁 깨끗해요. 그 흔한 근종도 없고요. 생리도 칼같이 규칙적으로 하는데 임신이 안 된다면 제가 아니라 남편 쪽일 수도 있잖아요. 왜 저만 잡고 그러세요? 네가 그렇게 말랐는데 임신이 잘 되겠니? 몸도 차고 얄쌍한 게 딱 봐도 임신이 잘 안 될 간상인데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겠니? 좌우지간 빨리 손주나 안겨줘. 그리고 나는 첫 손주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돼. 알지? 어머님, 요즘 세상에 아들, 딸 차별하는 할머니가 어디 계세요? 제가 만약 딸 낳으면 어쩌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란 말이야.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될 게 어딨다니? 참 뭔 노력을 하란 말인지.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바라시니 왠지 모를 거부감까지 들더라고요. 제가 손자라도 낳았다간 그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되어버릴 것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그러시더니 그놈의 조건을 또 거시더라고요. 네가 아들만 낳아주면 내가 1억 준다고 했잖니. 세상에 어느 시애미가 아들 낳았다고 1억이나 준다니? 너도 나한테 돈 받고 친구들한테 자랑해. 이런 시어머니 만나서 행복하다고. 어이가 없었죠. 아들 낳았다고 1억 받는 게 세상에 무슨 자랑거리가 됩니까? 하여튼 어머님이랑은 아예 말이 안 통하는 부류였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제 얼굴만 보면 1억 타령을 하셨고 저는 부담감에 소화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남편도 심각성을 깨닫고 시댁에 가는 횟수를 줄이자 했고요. 솔직히 시댁이랑 저희 신혼집이랑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라 너무 가까워서 아예 차단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사 가자고 그리 졸라댔죠. 제가 어머님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힘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생각도 못할 말을 듣게 됩니다. 제가 임신이라고 하더군요. 이상했어요. 양은 적지만 며칠 전에 분명히 생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착상 과정에서 생기는 출혈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피임까지 했는데 생긴 아이라 저나 남편이나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축복할 만한 일이니 양가에 알렸고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듣자마자 아들 손자 타령부터 하셨습니다. 잘됐다. 내가 아들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으니 분명히 고추 달린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일 거다. 제발 아들 좀 낳아서 내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게 해줘. 우리 큰형님은 줄줄이 손녀만 보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부럽겠니? 네, 어머님은 큰어머님과 앙숙이셨는데 큰댁에서 손녀만 보고 있으니 그걸 딱하다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정작 제가 보기엔 큰댁은 손녀들에게 사랑 듬뿍 주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았는데 말이죠. 아무튼 어머님은 이제 드디어 형님 앞에서 어깨를 필 수 있겠다며 저더러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압박을 주시더군요. 제가 뭐 힘을 준다고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 되나요? 저더러 뭐 어쩌란 말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쌍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검진 땐 몰랐는데 두 번째 검진 때 보니 아기집이 2개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님께 쌍둥이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듣자마자 당황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 그럼 2억을 준비해둬야 하나? 이러시더라고요. 아들 낳으면 1억 준다고 하셨잖아요. 머릿속에 그 생각만 있으셨는지 바로 돈 얘기부터 나오시더라고요. 하여간 특이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는데 어머님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철석같이 손자들이라 생각하신 건지 혼자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행복해 하시던 시어머님의 기분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건 제 임신 3개월 차였습니다. 성별이 나오는 12주차 검진을 갔는데 의사가 공주님들이라고 하시더군요. 딸 쌍둥이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원래 자매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남편도 뛸 듯이 기뻐했고 친정과 시아버님도 너무나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님만 얼굴을 있는 대로 구기시며 이 집안은 뭔 놈의 씨가 딸만 줄줄이 나오냐고 하시더군요. 어머님도 사실은 알고 계셨던 거죠. 성별을 정하는 건 남자 쪽의 유전자라는 걸요. 그걸 아시니 저더러 더 뭐라고는 못하셨지만 실망이 크셔서인지 망언을 또 늘어놓으시더라고요. 바라던 고추는 없고 졸지에 손녀가 2이나 생겼네. 니들 딸한테 고추가 없어서 할머니한테 1,000원 한 장 못 받을 거라고 그래. 라고 하시기에 남편이 더 길길이 날뛰며 무슨 그런 말을 하시냐 따졌더니 농담이라고 하시더군요. 근데 저도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리고 소중한 아이들이 뱃속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엄마가 되긴 했는지 발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기가 생겼습니다. 어머님, 아들 낳으면 1억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딸은 뭐 없나요? 저도 농담이에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시며 뭐라고? 넌 내가 한 말 뭘로 들은 거니? 아들이면 1억 준다고 했지. 딸만 2이나 가져놓고 뭘 바래? 아서라, 네가 나한테 1억을 줘야 할 판이다. 뭘 잘했다고 1억 타령이야? 하시길래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1억 타령은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저는 그깟 돈에 아무 관심 없었다. 어머님이 벌써부터 성별로 손주 차별하는 게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들이박으니 어머님이 입에 개거품을 무시며 저더러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서 해대더니 이제 시어머니한테 죽일 듯 대든다고 오바육바를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예전에 남편이 신혼집 비밀번호 바꾸고 안 가르쳐 드린 것에 대한 울분을 또 저에게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기껏 집 해줬더니 지들만 알콩달콩 살겠다고 애미한테 비번도 안 가르쳐주고 집에 오지도 말란다. 서러워서 살겠니? 라고 하시며 급기야 저희더러 연을 끊자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남편도 흥분해 알겠다고 하면서 집 뺀다고 하더군요. 제가 말릴 것 있나요? 당황해 하시는 어머님을 뒤로 두고 남편이랑 손잡고 나와버렸죠. 그리고 딱 2주 동안 집 알아보고 대출받아 이사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기절할 듯 화를 내시며 저에게 전화로 뭐라 엄청 쏟아내시더라고요. 화가 좀 나서 연 끊자고 한마디 했기로서니 바로 홀랑 짐을 빼버려?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니? 어른이 화를 내면 알겠습니다 하고 빌지는 못할 망정 네 친정이 그리 가르쳤댔니? 하시며 이젠 제 친정까지 들먹이시는 겁니다. 짐 빼서 이사 가자고 한 건 남편인데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고 만만한 며느리 잡는 게 쉬우신 거죠.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먼저 영 끊자고 해주신 게 감사할 정도였어요. 어머님, 저희 둘 행복하게 잘 살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아세요? 그래도 저 하나 무시하시는 건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자식들은 얘기가 다르죠. 제 딸들이 앞으로 어머님 때문에 상처받을 거 생각하면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님을 두 번 다시 뵙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깟 딸 쌍둥이 가져놓고 유세가 하늘을 찌른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도 더는 이 관계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연락 안 하고 사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진작 들이박을 걸. 괜히 참아서 못 들을 소리 듣고 살았나 싶어서 지난 날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고요. 그렇게 임신 기간 동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데 말로만 듣던 성별 반전이 제게도 오더군요. 분명히 딸 쌍둥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보니 한 아이가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남매둥이였습니다. 그렇게 10달 채워 소중한 아이들을 낳았죠. 시댁이요? 애초에 시아버님께도 성별 바뀐 거 알려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귀로 들어갈까 봐서요. 둘 중에 한 아이가 아들이라는 얘기 들으면 버선발로 찾아오실 게 분명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와 집으로 왔는데 솔직히 시부모님한테 아이들을 안 보여드리기도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트판에 고민글도 올려보고 그랬네요. 댓글은 만장일치로 절대로 시어머니한테 아이들을 보여주지 말라는 의견이었고요. 손주들 차별하느라 딸이 상처받을 게 뻔하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지던 찰나 아이들은 어느새 100일을 넘겼고 다 같이 첫 외출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쌍둥이 유모차 끌고 다니다 보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곤 합니다. 그날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받으며 마트로 향했고 아주머니들 무리가 제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시며 너무 귀엽다고 깔깔 웃으시더군요. 진부하지만 딸아이는 분홍색, 아들은 하늘색으로 꾸며놓아 입혔거든요. 그렇게 마트 장을 보고 있는데 상상도 못할 곳에서 어머님을 마주쳤습니다. 동네가 달라 마주칠 일이 없는데 웬일로 저희 동네 마트에 계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좀 놀라시더니 바로 인상을 팍 쓰며 피하시더군요. 그래도 손주들이 궁금하긴 하셨겠죠. 아무리 원치 않는 손녀들이라도 어머님 아들이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궁금은 하셨는지 옆으로 휙 지나가시며 곁눈질로 제 아이들을 보시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니 제 아들을 빤히 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하는 말. 얘는 왜 퍼런색을 입혔니? 둘 다 딸이랬잖아. 라고 하시길래 제가 남매예요. 한마디 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소스라치게 놀라시며 정말 아들이냐고 큰 소리로 물으시더군요. 제가 그렇다 하자 어머님 얼굴에 갑자기 생기가 돌더니 1년여간 영 끊고 연락도 안 하고 산 것조차 잊으셨는지 저를 끌어안으며 됐다 이러시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소름이 팍 끼쳐서 어머님을 밀쳐내니 어머님이 그제야 정신이 돌아오신 듯 표정 관리를 하셨지만 그래도 제 아들을 보는 눈빛은 아주 애간장이 타 죽겠다는 듯 보였어요. 그 눈빛을 보니 없던 정마저 떨어졌고 저는 바로 유모차를 휙 돌려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저를 애타게 잡으시며 계속 유모차를 뺏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러냐고 소리를 빽 지르니 그제야 우는 얼굴로 미안하다. 내가 미안했다.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그렇게 모진 말을 했어. 애들도 태어났는데 어른끼리 이럴 거 있다니? 다시 전처럼 왕래하자. 아니 내가 할머니인데 그럼 영영 안 보여주려고 했니 애들을? 게다가 아들까지 낳았으면서 왜 연락을 안 했어? 내가 1억 준댔잖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 진절머리 나는 1억 얘기에 저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도 까먹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깟 1억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연봉이 1억 가까이인데 제가 뭐가 아쉽겠어요? 어머님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가르칠 거고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요. 사람 존중할 줄 모르는 인간은 상대도 하지 말라고 가르칠 겁니다. 어머님의 존재는 제 아이들에게 교육상 너무 안 좋고요.
제가 왜 먼저 연락 안 하고 왕래도 안 하려 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충격받으신 듯 덜덜 떠시다가 이윽고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덧붙였죠. 어머님이 먼저 영근제 하셔놓고는 지금 이러시는 거 솔직히 제 아들 때문에 이러시는 거잖아요. 딸 쌍둥이인 줄 알았는데 아들이 있다니 이제 와 아쉬우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시며 제 팔을 애절하게 잡으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서둘러 아이들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님은 제 남편에게 매일같이 전화 걸어 그동안 미안했다고 저에게도 정식으로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오열하셨다더군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거의 반년가량 매일같이 오시며 후회한다, 반성한다 하시는 어르신을 냉담하게 보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아이들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며 눈물을 쏟아내시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미안했다며 저 좋아하는 등갈비며 장어며 정성껏 상차림을 해서 제 앞으로 내주시더라고요. 제가 마트에서 소리를 지르며 쏟아낸 말에 어머님도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많이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자꾸 저희를 다시 만나려 하시는 게 제 아들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시더군요. 저희는 그랬죠. 자주 만나 뵙지는 않을 거고 명절에만 인사드리러 올 거다. 혹여라도 우리 애들 차별하는 모습 보이시면 그날로 발길 다시 끊고 절대로 만나지 않을 거다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각서라도 쓸 수 있다며 혹시 본인이 또 차별하면 그날로 10억을 주겠네 뭐네 또 돈 얘기를 하시기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래도 어머님도 나름대로 정신을 차리긴 하셨는지 아들, 딸 차별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이 애교가 엄청 많고 시어머니를 많이 닮았거든요. 제 아들은 또 제 친정 엄마랑 판박이고요. 아무리 이란성이라지만 쌍둥이인데 이렇게 다르다니 신기했어요. 어머님은 제 딸이 당신의 모습과 너무 닮고 또 애교도 많으니 이뻐 죽겠나 보시더라고요. 걱정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 아들보다 딸내미를 더 어화둥둥 감싸시는 게 보여 웃기더라고요. 물론 한순간에 바뀌시지 않을 거란 걸 압니다. 언제고 돌변하셔서 아들 손자에게만 애정을 쏟아부으실지 모르는 분이라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는 있어요. 그래도 저희 아이들 어린 시기에 가까이 사는 친할머니 사랑받으며 크니 저도 마음이 약해지긴 하더라고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머님 앞에서 웬만하면 내내거리고 맞춰드렸는데 아닌 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신이라고 다 맞는 말과 행동만 하진 않거든요. 윤리적으로 아니다 싶은 행동을 어른들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요. 때로는 자식에게 배우며 성장하기도 하는 것이 부모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갔고요. 시댁과도 예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